안녕하세요. 자랑스런 한국인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 방위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30년 차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가 한국 방문 후 상관들에게 이렇게 보고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봤길래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을까요? K2 전차를 본 순간 이게 정말 한국 기술인가요? 라고 경악했고, 현대중공업에서는 일본은 이제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누리호를 보고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간부는 동료들에게 30년 군생활 중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고백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중순, 도쿄에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작전부장 다나카 히로시는 책상 위에 놓인 공문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일 방위협력 강화를 위한 기술시찰단 파견 명령서였죠. 다나카는 올해로 51세, 30년간 일본 자위대에서 복무해온 베테랑 간부였습니다. 그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군사시설을 두루 시찰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체계라고 해봤자 결국 일본과 서방 기술의 조합 아닌가. 다나카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80년대 한국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술 지원을 받아 겨우겨우 산업화를 이뤄낸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죠. 설마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발전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방위산업 분야는 더욱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주변의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형식적인 예의 차원에서 가는 거겠지. 한국 정도면 우리가 좀 봐줘야 하는 입장 아닌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나카는 마지못해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출장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다나카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의 군사기술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가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다나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웅장했거든요. 공항은 꽤 괜찮네. 다나카는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만으로는 군사기술의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날 밤, 호텔에서 다나카는 내일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 생산시설이었어요. K2 전차라. 들어보긴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다나카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전차를 만든다고 해도 일본의 90식 전차만큼 뛰어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경기도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다나카는 동행한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K2 전차는 언제부터 개발을 시작하셨나요? 2007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든 3세대 주력 전차죠. 순수 한국 기술이라고요? 다나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독자 기술로 전차를 만들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현대로템 공장에 도착한 다나카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공장의 규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생산 라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대위가 자랑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K2 흑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120mm 55구경장 활강포와 독자 개발한 파워팩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파워팩을 독자 개발했다고요? 다나카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팩을 독자 개발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개발한 1500마력.
디젤 엔진과 S&T중공업에서 개발한 자동 변속기를 조합한 파워팩입니다. 김대위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또한 현대 위아에서 개발한 능동 방호 시스템 KAPS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다나카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독자 개발이라고 하지만 어디선가 기술을 가져온 것 아닌가? 그런데 실제 K2 전차를 보는 순간 다나카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전차의 외관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각진 포탑과 복합 장갑의 조합이 매우 세련되어 보였고 무엇보다 전체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실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대위의 말과 함께 K2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나카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K2 전차가 보여준 기동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험한 지형을 거뜬히 넘나드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맹수 같았습니다. 특히 하이드로 뉴매틱 현가 장치의 성능이 인상적이었어요. 전차가 앞뒤로 기울어지고 좌우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며 다나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겁니까? 다나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자랑스러운 한국의 전차죠. 김대위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사격 시연에서 다나카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K2 전차의 120mm 주포가 발사한 포탄이 1.5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특히 자동장전 장치의 속도와 정확성은 일본의 90식 전차를 압도하는 수준이었어요. 장전 속도가 이렇게 빨라도 되는 건가요? 다나카는 경악했습니다. 8초에 한 발씩 연속 사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며 다나카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능동방호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요? KAPS는 한국형 능동적인 방호 시스템으로서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하여 자동으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탐지 즉시 요격탄을 발사해서 미사일을 무력화시키죠. 김대위의 설명을 들으며 다나카는 점점 더 당황했어요. 이런 수준의 기술이 정말 한국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정말 모두 한국에서 개발된 건가요? 다나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에요. K2 전차도 폴란드에 980대를 수출하기로 했고요. 김대위의 대답에 다나카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인데 그런 나라가 한국의 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K2 전차의 성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었거든요. 공장을 나서는 다나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첫날부터 이미 자신의 선입견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다나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마 정말로 한국이 이 정도까지 발전한 건가? 둘째 날, 다나카는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업이야 일본이 원래 강했던 분야이고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일본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울산 현대중공업에 도착한 순간 다나카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조선소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늘어선 모습과 동시에 여러 척의 대형 선박이 건조되고 있는 광경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어요. 저희 현대중공업은 현재 세계 선박 건조량의 약 1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특히 LNG선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컨테이너선과 탱커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다나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일본의 조선업계가 한때 세계 1위였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었습니다. 일본의 조선업체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다나카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일본의 조선업체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관계자의 단호한 대답에 다나카는 충격을 받았어요. 기술력 면에서도 우리가 앞서고 건조 효율성과 품질 면에서도 우리가 훨씬 우수합니다. 이어서 다나카가 본 것은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 프로젝트였어요. KDDX는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으로서 8,000톤급 대형 구축함으로 이지스 시스템을 능가하는 우리만의 통합방공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을 능가한다고요? 다나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방공 시스템으로 일본의 해상자위대도 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의 한국형 전투 시스템 KCTMS는 이지스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정말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건가요? 이미 KDX-3 세종대왕급에서 검증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다나카는 점점 더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이 이미 이지스급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독자적인 시스템까지 개발하고 있다니요. 조선소를 둘러보는 내내 다나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곳곳에서 보이는 첨단 기술들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LNG선의 화물창에 사용되는 단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술은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순수 우리 기술입니다. 40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의 결과죠. 다나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한국의 조선업계가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날, 다나카는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했어요. 사실 우주기술 분야는 일본이 상당히 자신 있어 하는 분야였습니다. H2A 로켓으로 여러 차례 성공적인 발사를 해왔고,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의 성공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번엔 좀 다를 거야. 우주기술은 일본이 앞서 있을 테니까. 다나카는 마음속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해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간 다나카는 세 번째이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리호는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된 3단형 액체 로켓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순수 한국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다나카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1단 엔진부터 3단 엔진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연구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에서 성공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고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우주발사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나카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일본의 H2A 로켓도 여전히 미국의 기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순수 자체 기술로 우주발사체를 개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엔진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정말 어려운 기술 아닌가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꾸준히 연구해온 결과죠. 연구원이 누리호의 75톤급 액체 엔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단에는 75톤급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300톤급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고 2단과 3단에도 각각 75톤급과 7톤급 엔진을 사용합니다. 기술적인 설명을 들으며 다나카는 점점 더 압도당했어요. 특히 액체 엔진의 연소 기술은 정말 고난도 기술인데 한국이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누리호를 기반으로 한 상업적 우주발사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고 더 나아가 달 탐사선 발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 탐사요? 다나카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이 달 탐사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다누리라는 달 궤도선을 이미 발사했고 앞으로는 달 착륙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사 영상을 보는 다나카의 표정은 정말 복잡했어요. 누리호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우주기술 수준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다나카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우주센터를 나서며 다나카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3일간의 한국 방문이 자신의 모든 선입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기술 지원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다나카는 지난 3일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K2 전차의 압도적인 성능, 현대중공업의 세계 최고 조선 기술, 그리고 누리호의 순수 국산 우주 기술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나카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뭘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상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다나카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상관들을 만났어요. 한국 시찰은 어땠나? 상관이 가볍게 물어보았습니다. 다나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라고?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나카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오히려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설마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건 아니겠지? 상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나카는 자신이 본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K2 전차의 뛰어난 성능,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 그리고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된 우주발사체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정말 그 정도인가? 상관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네,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입니다. 특히 우주기술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나카의 보고서는 일본 방위성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주 후, 다나카는 가까운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한국 출장은 어땠어? 동료가 물어보자 다나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어.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던 것 같아. 그 정도야? 30년 군 생활 중 가장 큰 충격이었어. 우리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이, 한국은 이미 미래로 달려가고 있었어. 다나카의 고백에 동료들도 말을 잃었어요. 앞으로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봐야 할 것 같아. 아니,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입장이 될지도 모르겠어. 그날 밤 다나카는 집에 돌아가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에서 다나카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건 아닐까? 다나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의 성장에 자극받아 일본도 더욱 발전해야겠다고 말이죠. 에필로그. 이 이야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다나카는 여전히 그때의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그는 일본의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주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기술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이었어요. 그들은 멈추지 않더군요. 지금도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KF-21 양산, 차세대 구축함 건조, 달 착륙선 개발. 세상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지금, 정작 우리는 이런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마지막에 깨닫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 일본 간부처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때로는 외부의 시선을 통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성취일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